호주 유아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랜만에 호토박이 영상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자퇴를 하고 호주로 유학 오는 경우가 심심찮게 문의가 늘어나고요. 실제 실행에도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자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단어만 딱 들어도 덜컥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 학군 고2 자퇴 후 호주 유학. 실제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또 장단점이 있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학생이 제일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이 학생이 저희에게 먼저 문의가 왔었어요. 그러면 학생이 문의 오면 저희가 이제 일정 단계까지는 계속 답변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유도를 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부모님이 컨택트 했을 때 부모님이 이메일로 주셨던 그 첫 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미 애한테 들으셨겠지만 엄마로서 너무 힘드네요. 애도 정말 애처롭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강남 학군에서 고2, 참 인생에서 어찌 보면 그 또래 아이들 지나보면도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인생에서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한 40번, 50번 정도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전에 학생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정리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는 상당히 내성적인 성향이고,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딸아이한테 엄마가 꼼짝도 못하는, 저희 엄마랑 딸아이랑 저희 강남역 앞에 있는 저희 서울 사무실에 같이 오셔서 저희 서울에 있는 이제 팀장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 정말 아마 요즘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뭐 특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딸아이 하나 있다 보니까 또 엄마도 역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한테 평소에 이렇게 좀 챙겨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들이 또 바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아이가 뭐 주가 되고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아이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애처로웠는데, 학교 학원 등으로 하루 4시간 밖에 못 잔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고2 1학기까지 하고 자퇴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뭐 무슨 문제가, 예전에는 우리 자퇴하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적을 보면, 지금 제가 성적표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성적 정말 괜찮아요. 다 뭐 이 강남 학군에서 내신 2, 3등급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도 뭐 선생님까지 뭐 난리 나고 막 그랬었죠. 자퇴 후에는 한 달간 잠만 잤다 그래요. 잠만 자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가 서울 사무실에서 이렇게 학생하고 이렇게 만났더니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후에 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더라라고 저희 팀장이 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 시드니에서 부모님하고 계속 통화만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호주 대학 수속을 해놓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언니들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게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규모가 좀 있는 데니까 같이 이렇게 서빙도 하고 하는 언니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나름 또 쉽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학교에서가 우리가 아이들이 또 접할 수 없는 그런 또 성장의 기회를 또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호주에서는 보통요 16세가 되면 상당수 아이들이 알바를 합니다. 맥도날드, 여러분들 호주에 오셔서 맥도날드나 뭐 KFC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거기 주문받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뭐 그 사실 뭐 조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빅W나 K마트 같은 데 가면 또 물건을 이렇게 진열하고 하는 것들도 보면 이렇게 살짝 보면 아직 어려 보이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들 꽤 많습니다. 호주는 대학도 뭐 고등학생 고3 중에 대학을 가는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뭐 직업 관련 쪽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배워 나가는 학생도 꽤 많고요. 고2, 고3 과정이 하이스쿨 안에 아예 뭐 아주, 우리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나눠져 있지만 호주는 뭐 그게 구분이 돼 있지는 않은데 그냥 다 정상적인 학교인데 그 학교 아래 커리큘럼 안에 요리도 있고요. 뭐 어떤 학교는 목수 과정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아이들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텍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뭐 패션 관련 쪽, 예, 그런 쪽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호주에서 18년, 19년 동안 지금 성적으로 최고 성적을 보이는 1등 학교, 예, 있거든요. 네, 여러분 뭐 호주 사시는 교민분들 이름 다 압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어그리컬처럴 하이스쿨이에요. 농고예요, 농고. 실제 학교 안에 농장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한국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오로지 그냥 그 공부에만 아이들이 매몰되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할 때 아이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현실을 피하려고 자퇴를 생각하는 경우도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인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좀 아이하고도 이야기하고 부모하고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퇴를 하더라도 고2를 마치기까지만 해주면요, 호주 대학에 올 때 옵션이 아주 많아집니다. 호주 대학은 한국에 고2만 마치고 고3을 안 해도요, 대학 예비 과정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1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의 친구들은 한국에서 고3을 하는데 자기는 호주에 와서 파운데이션 1년을 하니까 대학생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영어적인 준비만 돼 있다면요. 물론 영어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한 학기 정도, 6개월 정도 영어 연수하면 그뿐이고요. 가끔은 우리 아이는 토플 성적이 아주 높으니까 호주에 있는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말 잘하면 한국에 좋은 대학 가나요? 아닙니다. 그건 어학 점수일 뿐이고요. 예. 학교의 당락을 잡는 거는 학생의 학업 성적입니다. 그 학업 성적에는 내신 성적, 뭐 수능 성적, 검정고시도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고시니까요. 예. 검정고 성적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로 당락이 결정이 되고, 어학은 그냥 필요 조건이에요. 부족하면 연수하면 그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2까지라도 하면 옵션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결국은 고2 1학기, 1학기에 그냥 자퇴를 4월 달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전공이 뭐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 간호학도 생각했다가 IT도 생각했다가 이 두 전공은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뭐 얘기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IT 학과가 더 맞을 것 같아서 IT를 선택했고요. 호주를 또 왜 선택했느냐, 호주를 왜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면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 나름대로 뚜렷하게 어떤 유학의 어떤 목표가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거, 그러면 자퇴서를 내기 전에 IELTS 시험을 한번 보자 이랬는데,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시험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퇴 이후에 IELTS 시험을 보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학생이 8월 달에 IELTS 시험을 봤어요. 이것도 이제 자퇴를 하고 처음에는 뭐 한 달간 잠만 자고 막 이렇게 좀 쉬었다가 진짜 3주 정도 준비했다 그랬어요. 3주 정도 하고 IELTS 시험 봤는데, 역시 강남권에서 학업을 하던 아이는요, 고1까지밖에 안 다녔는데도 영어 성적이 IELTS 7점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호주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의 입학 영어 조건은 다 충족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스피킹이 조금 낮아서 조금 뭐 무슨 의료계통학과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7점이라는 점수는요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학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잖아요. 실제 이 아이가 만약에 고3까지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호주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몇 개 학과 빼고요. 그러나 그 2학년, 3학년의 어떤 그 시험을 위한 소모적인 그 어떤 과정들이 이제 아이한테 너무 힘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그럼 나도 어차피 내가 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고등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가나 고2까지 마치고 유학을 가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퇴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 영어적인 준비라도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ELTS 시험을 한번 오랜 동안 공부하지 말고요, 그냥 한 2, 3주 정도 시험 유형만 파악하고 딱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리스닝 점수랑 리딩 점수만 딱 보면 이 아이의 영어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학업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는 또 감안해 볼 수 있는 또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담 후 방향 결정은 자퇴를 했고, 그리고 검정고시는 자퇴하고 6개월 후에 쳐야 되니까요. 보통 검정고시는 4월달, 8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8월달에는 못 본 거죠. 자퇴하고 나서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내년 지금 4월달에 이제 검정고시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직 검정고시 안 봤죠. 고1까지밖에 안 했고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 UTS
칼리지에 이제 디플로마라고 대학 1학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과정으로 이제 지원을 했더니 이 성적이 보시면은 8개월짜리, 예. 이 디플로마 과정이 1년도 있고 8개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목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1년짜리는 1년이 3학기제로 운영이 되는데 1년짜리는 4개월에 해당하는 한 학기가 더 있잖아요. 그때는 영어를 좀 더 보강하는 커리큘럼이고요. 나머지 총 이 8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정규대학 1학년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 8과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은 8개월 만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작을 하면 연말에 그냥 이 대학 1학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현재 한국에서 자퇴는 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고2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친구는 한국에서 계속 다니던 그 고등학교에 뭐 이름만 말씀하시면 다 압니다. 예, 강남에 있는 좁게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 고2 지금 친구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은 자퇴를 하고 뭐 한 3주 정도 영어 준비해서 시험 쳤더니 영어도 충분히 준비돼 있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었던 알바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년 6월 달에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대학교 1학년을 내년 6월 달에 시작하고 연말에 1학년이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내년에 고3이 될 텐데 오히려 이 학생은 어떻게 되죠? 내년에 대학 1학년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1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입학허가서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보면, 3학년, 만약에 고3을 마친다. 그러면 고3의 내신 성적이 65%. 그러니까, 상위 35% 안에 들어가면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능을 본다? 그럼 수능 290점이 되면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고, 마지막에 GEE 돼 있죠. 예, 이게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도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 능력 시험이니까 이 검정고시에서 80점 받으면 이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요 조건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1밖에 안 했어요. 고2 1학기에 자퇴했어요. 근데 어떻게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입학허가서가 나오냐? 예, 나옵니다. 조건부로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능력은 고등학교 졸업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검정고시가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 내년 4월 달에 보면 뭐 이 정도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이 GEE 80점이 안 나올 리는 없습니다. 검정고시 조금만 뭐 학원들이나 뭐 이런 네이버 같은 데 서치해 보십시오. 이 점수는 정말 그냥 웬만한 학생들이면 다 받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거죠. 이 UTS 대학의 다른 조건들을 보시면요. 이게 잘 보시면 입학 조건이 파운데이션도 있고 디플로마도 있는데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안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한 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2까지 마쳐야 또 그것도 갈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도. 그러나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되니까 디플로마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검정고시 제도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떤 초, 중, 고 일반적인 루트로 가다가도 다른 옆에 길로 가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제공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UTS 이 칼리지에서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입학허가서에 보면 이렇게 비용도 제시를 해줍니다. 뭐 학비가 33,000불이고요. 그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이. 그리고 뭐 생활비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이 세부적인 거는 뭐 그냥 개괄적인 거고요. 한국 학생들한테 조금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토탈 비용, 지금 UTS 대학 측에서 얘기하는 대학 1학년생으로서 이 정도의 비용이 학비 외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제시한 게 21,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800만 원 남짓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그냥 한 달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면 호주에서 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의는 아닙니다. 옷은 한국에서 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예 UTS 대학의 본과정 2학년으로 넘어가는 입학허가서까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되나 보면요. 밑에 보시면은 디플로마 과정의 1년, 그러니까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디플로마 과정만 마치면 2과목 이상, 8과목 그 중에 2과목 이상만 페일하지 않으면 UTS 대학 2학년 IT 과정으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UTS 대학 IT는 보통 호주는 IT 같은 경우는 정식 그 학사가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로마 1년 했으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2년을 마치면 한국에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다니면서 IT를 갔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해도 내신 2, 3등급으로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스카이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 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스카이대가 좋냐, UTS 대학이 좋냐, 뭐 그건 뭐 우리 각자가 판단하자고요. 뭐 세계 대학 랭킹으로 보나 뭐로 보나 UTS 대학 하면 예, 한국에 뭐 인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대학 이상은 다 갑니다. 네, 그 정도로 또 우수한 대학인데 어쨌든 졸업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요. 친구들이 고3 할 때 이 아이는 대학 1학년 하죠. 그리고 친구들은 만약에 대학을 갔다 그럼 친구들 대학 2학년 마칠 때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2년이나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퇴를 했다고 해서 뭐 돌아간다, 늦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 방향 설정만 잘하면 충분히 길은 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정식 학사를 마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학습 능력도 갖춰져 있고 예, 강남권 고등학교에서 2, 3등급이면 뭐 충분히 학습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영어도 7점까지 받을 IELTS를 7점까지 받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갖춰져 있죠. 자, 그러면 검정고시를 마치고 호주 대학 가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냐? 예, 이렇게 6가지 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아주 우수할 때는 호주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검정고시 성적이 뭐 보통 뭐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그 과가 아주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과다.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로만 바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 예비 과정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이 지금 우리 이 학생 경우죠. 예, 디플로마를 하고 예, 디플로마는 보통 1년도 있고 또 좀 축약된 거는 8개월 만에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현장 실무적인 뭐 이런 기능직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테이블 거쳐가도 되고요. 뭐 꼭 그런 기능직이 아니더라도 테이프에는 또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간호학 같은 경우도 테이프에 들어가서 1.5년을 하면 또 정규대 2학년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호주 유학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이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에 대한 거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호주 대학을 다시 좀 돌아와서 이 학생이 가는 대학이 바로 저 UTS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렇게 5개 대학, 커틴 대학, 디킨 대학, 나모주 대학교, RMIT 대학교, 그리고 이 UTS 대학이 ATN이라고 해서 보통 호주에서는 이제 기술혁신대학 그룹이라고 묶어서 GA 대학이라고 하는 뭐 이 연구 석사 박사 과정에 포커스를 좀 더 두고 있는 그런 학교 그룹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명문대 그룹에 속할 만큼 이 ATN은 아니지만 또 맥쿼리 대학이라든지 브리스번에 있는 QUT 같은 경우도 아주 명문대학에 또 속하는 대학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처럼 호주에는 GA 대학이라고 해서 이 8개 대학,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모나시 대학, ANU 대학, 아들레이드 대학, 멜번 대학, UNSW 대학, 시드니 대학, 그리고 퀸슬랜드 대학 이렇게 8개 대학이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대학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요, 제가 지도로 보는 호주 대학, 제가 상세하게 지역별로 대학들을 분석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학생 같이 이 디플로마라고 그러면 어떤 대학들이 있냐를 보면요. 방금 GA 대학에 있었죠. UNSW 대학이 또 호주의 대표적으로 또 공학적으로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인데 여기도 검정고시 75% 정도 성적이면요. 이 대학에 디플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럼 디플로마 1년 마치면 UNSW 대학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검정고시 75% 정말 어려운 점수 아닙니다. 조금만 서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UNSW 대학의 뭐 컴퓨터 과정, 디플로마 1년 과정을 마치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2학년으로 가게 되고요. 엔지니어링도 1년 마치면 또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들레이드 대학도 보면 8개월 과정도 있고 12개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1년 하면 엔지니어링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IT,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로 또 가능하고요. 뭐 사이언스 이런 분야 다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학생들 선호하는 분야라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건데 자, 멜번에 있는 또 대표적인 명문대학이죠. 모나시 대학 같은 경우도 이 디플로마 과정도 있고요. 파운데이션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도표에 보시면 디플로마 파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모나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디플로마라고 용어를 이렇게 써서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2까지만 마쳐도 11학년만 마쳐도 이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고3을 마치면 검정고시 포함입니다. 검정고시도 고3 마친 거니까요. 고3을 마치면 디플로마 파트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플로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2학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IT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인문학, 건축, 교육, 사이언스 뭐 거의 대부분의 과정들 다 총망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이든 디플로마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호주 대학들이 한국이나 미국 대학들은 입학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걸러내는 시스템인데 호주는 훨씬 더 좀 포용적입니다. 다만 이제 들어와서 학업하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공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우수한 학과 뭐 자신의 어떤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퍼스에 있는 또 대표적인 또 ATN 대학이죠. 기술혁신대학, 커틴 대학인데 여기도 아주 규모가 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이 커틴 대학에도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특히 이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를 좀 제가 눈여겨보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영주권 유학, 영주권을 염두에 두고 유학 올 때는요. 최근에는 점점점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영주권을 받고도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을 찾다 보니까 물리치료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아요. 호주에서는 이 물리치료가 한국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거의 뭐 의대에 버금갈 정도로 뭐 의대라든지 치대 몇 개 과를 빼면요. 뭐 호주 수능 점수라고 할까요? 탑 수준의 수능 점수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게 물리치료학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 1년 마치면 피지오테라피로 2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학과고요. 자, 그래서 검정고시를 여러분도 보시면요. 아까 제가 뭐 검정고시 80점 정도면 어려운 점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수속했던 학생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보면요. 이 보십시오. 네. 제일 밑에 에버리지라고 해서 97.71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요 7개 과목에 이렇게 성적을 내서 평균을 내는데 실제로 이거 보시면요. 100점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까처럼 뭐 꼭 100점, 막 97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 80점 이상만 되면 웬만한 대학에 디플로마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검정고시 80점 받았다고 한국에서 그래도 조금 선호도가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나? 그건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가 이제 결론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고등학교 자퇴보다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유학을 생각하는 게 옵션은 훨씬 더 많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성적에 따라서 대학 1학년도 갈 수 있고 디플로마로도 갈 수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아주 성적이 높은 과다. 그럼 내가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갈 때 의대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성적만 잘 받으면 뭐 아들레이드 의대를 간다든지 뉴캐슬 의대를 간다든지 그런 과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를 마치는 게 옵션은 더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10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또 마치는 거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마치는 건 또 그 나름의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퇴했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다른 길은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아시면 자녀들한테 상의를 해서 또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유학을 고려한다면 이 다양한 옵션을 살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또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강남학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으로 호주 유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